안녕하세요.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글을 써봅니다. 그나마 이번에 제대로 돌직구 날려서 개망신 조선 왕정이지 계속 참고 살았으면 화병 났을 듯 하네요. 저희 부부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제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중견기업 대리입니다. 둘이 고향에 있는 중학교 동창이고 나중에 성인 되어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시댁과 친정도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지요. 남들은 명절에 이 지역 저 지역 왔다 갔다 안 하고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 좋겠다고 하지만 글쎄요. 저는 두 집이 차라리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아서 결국 이번에 제대로 일이 부딪혔거든요. 저희 부모님과 시댁은 같은 지역이긴 하나 동네는 다릅니다. 시댁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시내 외곽에 계시고 저희 부모님은 건물 임대업을 하고 계셔서 시내에 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을 명예퇴직하시고 퇴직금과 친가에서 상속받은 돈 그리고 일부 대출받아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셨습니다. 5층 빼고 전부 사람이 들어와 학원도 하고 사무실도 내어 쓰고 있어요. 아버지께 들어오는 월 임대료가 제가 알기로 800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지방이라 가격이 쌉니다. 거기에 대출 상환하고 이것저것 관리비 제하면 그냥 월급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건물주라고 해서 큰 부자도 아니시고 저도 그냥 평범한 집에 평범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시댁은 남들 만날 때마다 저를 소개하실 때 우리 며느리가 건물주 딸이잖아. 바깥 사돈께서 5층짜리 건물이 있으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민망해 죽겠고요. 시 외가에도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걸 큰 소리로 떠드셔서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와 유독 단짝처럼 친하게 지내는 작은 시이모님이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며느리가 건물주 딸이면 뭐해? 우리 언니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나? 라며 입을 삐쭉 내미시곤 했지요. 작은 시이모님은 항상 어머님 옆에서 저에게 훈수를 잘 두세요. 결혼 준비할 때도 예물 예단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네 저렇게 해야 하네 잔소리 하셨고 제 앞에서 일부러 더 오버하시며 내 잘난 조카 이렇게 잘생긴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내가 우리 조카한테 사짜 여자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연줄이 짧아서 못 대줬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제 남편이 더 당황하며 조카 며느리 듣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며 화를 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어머님도 그렇게 대놓고 말만 안 하셨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니, 평소에 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저희 시어머니 대신 시이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명절에 시외가라도 가게 되면 시이모님이 저에게 고무장갑을 던지다시피 해서 주시며 조카 며느리 설거지 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아유 귀한 우리 며느리 시키면 어떡해. 나 아들한테 혼난다. 라고 하며 말리셨어요. 예전에 신혼 때 어머님이 김장한다고 저더러 휴가 써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제 남편이 막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며느리 들어와서 좋아서 그런 거라 하시며 우셨고요. 그때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아예 안 시키려고 하셨어요. 설거지든 밥을 차리는 거든 뭐든지요. 제가 좀 하려고 하면 아유 귀한 며느님은 쉬세요. 아들한테 혼납니다. 라며 오버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 있는 게 오히려 가시방석이었답니다. 결국 나중엔 제가 다 하게 되었지만요. 그런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이모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희 아빠 건물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머님은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아버지 건물에 신우를 넣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 신우는 영어 강사인데 학원 원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따로 교습소를 차리려니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강사 일을 하는 거고요. 기회만 생기면 바로 학원 차려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우가 어머님께는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예요. 남편은 삼남매 중 둘째인데 첫째인 저희 아주버님도 공기업, 제 남편도 공무원인데 반해 막내인 신우는 이렇다 할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영어 강사이긴 해도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도 못 가고 있는 거고요. 신우의 월급도 200만 원 초반대로 동결된 지 오래고 결혼하고 애를 줄줄이 셋이나 낳아서 무턱대고 관둘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 신우랑 같은 지역에 사는 시댁은 여유 없는 신우 도와준다고 애들 등하원 도와주시고 식재료 사다 날라주시고 때 되면 용돈도 줘. 저번엔 신우 앞으로 중고 경차까지 계약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용돈 들여봤자 다 신우한테 가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어머님은 신우를 많이 아끼십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신우도 약간 작은 시이모님이랑 결이 같아서 어머님과 말이 잘 통하고 아부도 잘해요. 저한테 얄미운 말도 잘하고요. 제 앞에서 대놓고 어머님 편들면서 신우짓을 하니 어머님은 그저 좋으시겠지요. 그런 신우가 자리를 못 잡으니 어머님은 애가 타고 상대적으로 잘 사는 저희가 늘 못마땅하신 것 같았습니다. 입만 열면 신우 좀 도와줘라. 동생 불쌍하지도 않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불쌍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인척도 없는 서울에서 맞벌이로 발 동동거리며 애들 키우고 있는 저희는 안 불쌍한 건지요. 집 대출로 버는 돈 족족 나가서 저는 1년에 제 옷도 한두 장 살까 말까 합니다. 제가 좀 아끼는 성격이라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전 친구도 안 만난 지 오래예요. 그런데 신우는 고향을 떠나 산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지역에 친구도 많고 그래서 밤마다 술 퍼먹으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술값만 아껴도 벌써 학원 차리고도 남았을 텐데 어머님은 그건 그거대로 신우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감싸더군요. 한 번은 어머님이 명절에 저랑 동서를 불러놓고 신우를 위해 오빠네들이 돈 좀 모아 학원을 차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니들은 다들 직장도 좋고 자리도 잡았잖니. 니들 신우 딱 한 번만 도와줘라. 학원 차리게 3천만 원만 해줘. 신우 잘 되면 결국 니들도 좋은 것 아니냐. 용돈 두둑히 줄지 어떻게 알아? 그 말에 저랑 동서는 딱 잘라 거절했죠. 저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신우한테 1,500이나 떡하니 주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솔직히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며느리 들이라고 있는 게 시부모 챙겨주기나 했어? 가까이 살면서 니들 신우가 우리 병원도 봐주고 은행 봐주고 귀찮은 일 다 해준다. 솔직히 니들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그거 니들 신우가 다 해주는데 고맙지도 않아? 라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딸 노릇하지만 그걸 제 올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한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웃기더라고요. 동서도 같은 생각인지 피식 웃으며 그렇게 아끼는 딸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학원 좀 차려주시지 그러세요? 어디 땅 있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시며 그 땅을 어떻게 파니? 니들 다 나눠줄 땅인데 어떻게 신우한테만 홀랑 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거 다 팔아서 신우 다 주셔도 된다고요. 그랬더니 엄청 당황해 하시며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형님이 그러대요. 어머님이 결혼 전부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하신 그 땅 말이야. 동서도 알지? 그거 팔아도 3천만 원도 안 돼.
아니 팔리면 다행인 거고. 첩첩산중에 메말라 있는 그 허허벌판을 누가 사? 동서 말대로 그 땅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인데 어머님은 저희 결혼할 때 돈 안 보태준 것이 민망하셨는지 나중에 땅 팔리면 준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태도가 더 없어 보인다는 걸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여튼 그런 시어머니가 재작년부터 부쩍 저희 친정아버지 건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신우가 자기 학원 차리고 싶다고 계속 징징대서 어머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나 봐요. 저희 친정아버지 건물 근처에 중학교가 있고 같은 건물에 보습학원이 있어요. 마침 5층도 계속 비어있기도 했고요. 어머님이 재작년에 저한테 한번 떠보시더라고요. 5층은 계속 비어있는 거니? 네, 70평이라 바로 안 들어오나 봐요. 떠보는 사람들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좀 갈라서 세를 주시지. 다른 층처럼. 아버지 뜻이 있으신가 봐요. 5층은 통째로 임대하시는 게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설득하시며 그러지 말고 반절로 갈라서 세를 놓으시라고 네가 말씀드려보면 안 되겠니? 그 자리 비어있는 게 너무 아깝잖아. 30평 정도만 되면 네 신호도 거기다 학원 차릴 수도 있는데 어떠니? 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신우가 학원 차리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건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 어머님, 저희 아버지 건물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 월세 조금만 밀려도 호통을 막 치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설마 사돈한테도 그러시겠니? 그리고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돕다니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세를 주는 것 뿐일 텐데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하자 어머님이 답답하다는 듯 말을 마시더군요. 저는 저희 신우가 친정에 얽히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제 남편한테도 단호하게 말해뒀어요. 당신 동생이 우리 아빠 건물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라고요. 신우가 얄밉게 행동하지만 않았으면 저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텐데 분명 그 성격에 저희 아빠 만날 때마다 새언니가 시댁에 전화를 안 한다. 새언니가 우리 엄마를 너무 안 챙긴다. 어쩌고 저쩌고 생각 없는 말을 할 게 뻔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안사돈에게서 과일 바구니가 왔는데 이거 뭐냐? 과일? 아니 명절이나 무슨 축하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과일 바구니? 안사돈 말로는 지나가면서 우리 생각이 나서 사다 드린다는데 아니 사실 저번에도 우리 집 앞에 무슨 선물 세트를 두고 가셨어. 그게 정말이야? 아니 어머님이 왜 그러시지?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듯 했어요. 사실 두 집안은 원래 왕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상견례 이후에 예물 예단 문제로 어머니들끼리 얼굴을 붉히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껄끄러운 사이인데 저희 결혼한 지 10년쯤 되니 이렇게 선물 공세를 하시는 게 이상하다 느낀 거죠.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집 앞에 키위 한 박스, 와인잔 세트, 음료수 세트 같은 걸 갖다 놓으시곤 했습니다. 그런 거 받고 가만히 있을 저희 부모님도 아니기에 억지로 과일 사서 시댁에 갖다 드리곤 했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사부인, 그럼 우린 받기만 하는 거잖아요. 사부인도 이것 좀 드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건데요. 마음 편히 받으세요. 이제 우리는 안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한사코 저희 친정 부모님의 답례를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신우 얘기부터 대뜸 하시더라고요. 네 신우가 곧 학원을 잘릴 판이야. 그런데 우리 지역이 워낙 좁잖니? 어디 갈 만한 데도 못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학원을 차릴까 한다. 또 돈 달라는 이야기일까 싶어서 저희도 돈 없다고 했더니 그럼 다른 방식으로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네 친정아빠 건물 말이야. 사돈 건물 5층 아직도 비어있던데 거길 네 신우가 좀 쓰게 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거긴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70평 통째로 임대하는 층이라 나누긴 어려워요. 그럼 통째로 우리 딸을 주면 되지. 어머님, 무슨 학원이 70평이나 써요. 신우는 공부방 형식으로 하는 거라 30평도 큰 거라면서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냥 사람을 더 구해서 크게 국영수 학원을 차릴 계획이라 하시더군요. 제 신우가 총괄 원장을 하고요. 너무 황당은 했지만 딱 잘라 거절하기도 어려워서 임대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이래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무슨 임대료가 그렇게나 비싸냐 하시더군요. 120만 원? 세상에, 다른 곳은 그만한 곳에 100만 원도 안 받는다더라. 무슨 120만 원이나 받으신다니? 글쎄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사돈이라고 싸게 해주실 것 같진 않은데 말씀이나 드려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며 그러지 말고 좀 유도리 있게 가면 안 되겠냐 다그치시더군요. 뭘 임대료를 받으시려고 해. 네 신우인데 말이야. 네가 좀 좋게 말씀드리면 잘 해결될 일 가지고 이렇게 뻣뻣하게 굴 거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뭘 좋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자 어머님이 헛기침을 한번 하시고는 아니, 남도 아니고 네 신우, 그것도 사정 어려운 신우가 차리는 학원인데 도움은 못 줄망정 임대료까지 따박따박 내게 하면 좀 그렇지. 너 그렇게 하면 너만 욕먹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사돈이라고 하면 다 돈 안 받고 넣어주지. 네 시이모가 하는 얘기 못 들었어? 어머님, 그럼 저희 친정아버지 건물에 신우를 공짜로 드리겠다는 말씀이세요? 뭘 또 공짜로까지 표현을 하니? 그냥 가족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니.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그게 왜 공짜야? 나중에 우리 죽으면 니들한테 재산 다 갈 텐데 좀 나눠주는 게 어디가 덧나니? 저는 어머님의 그 말에 혈압이 올라 뒷목까지 뻐근해졌습니다. 네? 무슨 재산이요? 어머님, 저도 형님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 땅이라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땅이 있다면 팔아서 신우 다 주셔도 상관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하더라고요. 너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니? 안 되겠다. 내가 사돈이랑 이야기를 해야지.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끊으시려는 거 제가 잡았습니다. 괜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부담 주지 마시고 제 선에서 끊고 싶다고요. 저는 절대 신우를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 보니 임대료도 싸게 깎아달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아버지 성격에 100% 언성 높이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돈끼리 싸움 나는 거 원치 않으니 여기서 끊자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더 화를 내시며 아니, 우리가 그렇게 선물까지 드렸는데 이제와 모른 척 하신다고? 그리고 딸 자식이 나중에 시댁에서 땅이고 집이고 물려받을 텐데 그깟 임대료 때문에 짜게 구신다는 게 말이 되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단전에 힘을 모아 큰 소리로 어머님, 제발 착착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이 놀라신 듯 전화기 넘어 아무 말도 안 들리더군요. 어머님, 자꾸 재산 하시는데 대체 저희한테 물려주신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데요?
형님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 땅 3천만 원도 안 할 거고 팔리기나 하면 다행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3남매 나눠 가져 각 1,00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시댁 집이요? 그 집 지금 시세 5천만 원도 안 하고 그나마도 집 담보로 대출 있잖아요. 무슨 재산이 더 있으시길래 저한테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입에 못 터단 듯 어머님께 대들자 어머님이 당황해서 어머, 너 지금 말 다 했니?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요, 말 다 안 끝났어요. 거기다가 어머님, 아버님 노후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큰돈 들어갈 때마다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텐데 그 집이랑 땅 나눠 갖고도 마이너스 확정이에요. 그런데 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어머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신우한테 베풀어야 하는데요? 그러자 어머님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상처받은 척 하시며 그래, 내가 미안하다. 돈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하시며 끊으셨습니다. 그날 남편이랑 엄청 싸웠죠.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요. 그 몇 주 후에 명절이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 시댁에 갔습니다. 갔더니 예상대로 어머님이 저를 본체만 채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녁에 신우가 와서는 건물 얘기 들었다면서 들어갈 생각도 없으니 갑질 그만하라고 저에게 따지듯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더 큰 소리로 누가 갑질을 했다고 그래요? 물려줄 재산도 없으면서 공짜로 우리 아빠 건물에 새들여 보내달라고 한 어머님이 슈퍼 킹왕짱 갑질한 거죠. 라고 했더니 신우랑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그 말에 형님도 제 편 들어주어 동조해 주었고요. 결국 신우는 울면서 뛰쳐나가고 어머님도 안방으로 들어가 내내 안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집안 분위기는 뭐 같아졌지만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로부터 저희 친정 부모님 건물 얘기 다신 안 나옵니다. 아예 저한테 말을 안 거세요. 그리고 신우도 저 꼴보기 싫다고 명절에 따로따로 오겠대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면목 없다며 고개를 못 들고 살고요. 이렇게 평화를 찾게 되니 차라리 잘 되었다 싶네요.